자, 이번에는 롯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은 큰 변화가 하나가 있지요. 이대호가 없습니다. 이대호. 네. 상징 같은 인물이. 상징 같은 이대호가 없죠. 근데 이대호가 또 빠진 연도도 많아요. 아, 그렇긴 하죠. 길게 자리를 비우긴 그렇죠. 했지만 네. 이제 아예 없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거랑 이제 아예 없으니까 이제 그 이대호를 대신할 일루수는 누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롯데는 1차 캠프를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갔어요. 20일 날 넘어가서 형제구단 지바 롯데랑 두 차례 연습 경기를 하고 이게 2차 캠프. 3차 캠프는 오키나와의 또 다른 이제 이시가키라는 곳에서 구시카와로 이동해서 KBO 리그 팀들과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1차 캠프에 47명이 갔어요. 선수만. 좀 대규모 캠프를 치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2차는 31명, 3차는 36명으로 치르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흥식 수석코치님께 여쭤봤더니 여기 다 전쟁터인데? 왜냐하면 여기 연습 양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고 또 포지션 내주고 싶지 않잖아요. 네, 입에 단내 나도록 그냥 뛰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비시즌에 가려운 곳을 잘 긁었잖아요. FA를 네. 통해서 고수 데려왔죠. 네. 유격수 데려왔죠. 투수 투수 보강했죠. 네. 어떤 팬들은 야 이도수가 못하면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뭐 선수들 너무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뭐 차우천 선수도 데려왔고 전력 보강을 정말 알차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또 부산 출신이시고 하니까 네. 롯데 전력 어떻게 보강이 됐다고 보십니까? 진짜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다. 네. 요새 오랜만에 지갑을 연 롯데가 저 외부 FA를 영입을 하면서 정말 부족한 포지션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몇 년 동안 아쉬웠던 롯데 안방 그렇죠. 강민호가 빠지고 강민호 계속 이거 참, 네. 오랜만에 이제 유광남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네. 할 것 같고요. 또 유격수 굉장히 좀 애매했던 선수들이 좀 네. 있었는데 노진혁 선수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내야가 안정적으로 아,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좋은 투수진이지만 그래도 한현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뎁스가 강해지면서 네. 롯데 올해 마운드와 수비 이쪽으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선수는 언제나 많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액 들어가면서 FA로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니까 든든할 것 같습니다. 팬들은. 네. 자, 그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젠 1루수 이대호가 없어요. 네. 주전 1루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물론 이제 일본, 미국 가면서 이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지만 근 20년 동안 1루수 고민은 딱히 안 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롯데는 네. 1루수는 이대호였으니까 물론 시작은 3루수를 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대호가 얼마나 대단한 1루수였느냐를 잠깐 좀 살펴보자면 2017년부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2022년까지 뛰었는데 수비 이닝만 놓고 봤을 때 2000이닝이 넘어요. 와. 전체 1루수 중에 네. 이제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이대호를 제외하면 1루 잠깐만 누가 했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선수였고 2000이닝, 2100이닝을 넘게 수비하는데 실책 딱 16개. 공이 안 갔나? 2000이닝 이상 소환 1루수 중에 최소 실책. 그러니까 수비도 잘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네. 공격되고 수비되는 1루수가 없다.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워낙 절친이시니까 네. 이렇게 1루를 잘 봤던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감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또 야구를 알고 하고 굉장히 또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몇 수를 앞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야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던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로 그 등치에 그만큼 영리하고 부드러운 선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덩치에. 예. 이제 롯데는 이제 이대호를 성대한 퇴직을 통해 보냈고 새 1루수를 찾아야 됩니다. 후보는 많아요. 지금 이제 지난 시즌 1루수로 뛰었던 선수들만 네. 명단을 놓고 보면 정훈, 안치홍, 이호연, 김민수, 전준우 이렇게 있습니다. 정훈이 뭐 사실상 주전 1루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77경기에 나와서 600이닝 정도 먹었으니까 그리고 안치홍도 생각보다 235이닝이면 적지 않게 이닝을 많이 나온 먹었습니다. 거죠. 네. 네. 2루수의 이미지가 워낙 많이 박혀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제 1루수도 꽤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호연, 김민수, 전준우도 메인 포지션은 외야긴 하지만 이제 1루에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적당히 좀 뛰었던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다 좋은데 2022년 시즌 롯데 1루수가 기록했던 실책 개수만 보면 7개 10개보다는 좀 가장 적긴 했는데 고정적으로 딱 누가 없었다
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 보통 다른 팀 일루수 다 있잖아요. 왜냐면 이대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대호 선수의 체력 안배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대호가 오늘은 지타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알아서 돌아서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바뀌지 않을까. 네, 올해는 주전 일루수가 그대로 딱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누구 하나 딱 고정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 시즌이 그렇게 운영됐던 거는 감독의 운영 방식인 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선수를 돌아가면서 써보고 뭐 멀티 포지션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투입하고 감독에 따라 다 가는 건데 그러면 정프로께서 보시기에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서튼 감독의 운영 어땠다고 보십니까? 참 외국인 감독들이 참 좋은 부분도 많지만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돌린다는 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그 포지션에 적응하는데 수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고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결과를 내겠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뛰었던 선수들이 올해도 그대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훈 선수, 안치홍, 전준도 일단 이렇게 세 명이 좀 소위 말해 이름값 있는 1군 주전급 선수들로 꼽히고 김민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박흥식 수석 코치님께 여쭤봤더니 다 경쟁 중인데 잘 뜯어보면 일루가 제일 격전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주공산 이런 얘기도 나왔고 선수들이 쭉 다 보면 누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동희 선수까지 포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희 선수 주전 3루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1루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 한동희 선수 관련해서는 서튼 감독이 또 한 얘기가 있어서 한동희가 1루를 볼 수 있으면 공격력 극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1루 기용 시사하셨어요. 실제로 1루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루 1루 겸업 그렇게 쉬울까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한동희 선수가 비싼 선수 한 명 있잖아요. 노시안 선수. 네. 두 선수가 경남고등학교 출신인데 두 선수 다 지금 3루 1루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두 군데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3루면 3루, 1루면 1루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이 선수들의 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은 잠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조금 실수하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1루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봐서 한동희를 제2의 2대5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1루수로 보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안치홍이 1루로 갈 수도 있고 또 김민수 선수가 1루로 갈 수도 있고 전준호 선수가 갈 수도 있고 정훈 선수가 볼 수 있고 대안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야 중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지금 순발력이 있고 방망이 좋고 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1루수가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동희 선수가 1루로 갈지 그렇죠. 3루를 그대로 지킬지. 그러니까 일루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만 맞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주자가 일루에 있으면 베이스에 붙어 있었다가 몇 발 나와서 또 타고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매 공 하나하나마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번트와 슬러시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일루수가 굉장히 순발력이 좋고 그럼요.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일루수를 많이 안 해본 선수들은 굉장히 여기에 서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1점 승부에서 이런 거 조그마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일루를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 잡기도 잘 잡아야 되고 타고 릴레이도 잘해야 되고 주자 묶는 능력도 필요하고 홈대시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네. 일루 수비를 되게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루수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가 아니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희 선수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3루 훈련 따로 1루 훈련 따로 타격 훈련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전준우 선수, 안치홍 선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구단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으나 보는 입장에선 이렇게 보게 되는 느낌?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보는 되는 느낌이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일루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대호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그럼 정프로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으시니 좀 어떠세요? 근데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누군가는 또 메웁니다. 누군가는 메우고 또 팀은 또 다 잘 흘러가고 하겠지만 저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과연 올해 문규현 코치가 수비를 얼마큼 많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비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서 어떤 선수가 주전을 차지하더라도 뒤에 뎁스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1루, 3루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뭐 주전 1루수가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겠지만 1루수를 가더라도 2루, 1, 2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롯데의 뎁스 일단 내야 뎁스는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일루수가 되느냐, 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지금 롯데 상황이. 네. 전준우가 일루 가면 외야에 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안치홍이 일루 가면 2루는 또 누가 봐야 될 것이고, 네. 약간 유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의 자녀 스프링 캠프 6경기, 10경기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누군가 나오겠지만 네.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시즌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 이야기입니다. 이번만큼은 달꿀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성, 오선진, 이태양, 사인앤트레이드로 임영기까지 다 데려왔고 전과 비교해서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정근우의 야구 이슈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